자, 오늘은 수와 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거를 볼 때면, 자, 우리 전성기가 제일 먼저 어느 나라죠? 자, 4세기 근초고왕 되죠? 그 다음 4세기 말 5세기 초까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제 6세기 진흥왕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게 6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세기 말, 잠깐. 자, 4세기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각 나라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요 사이에 뭐 침류왕도 나와야 하고, 여러 왕이 나오지만, 여기에 6세기쯤에는 누가 나와야 돼?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무령왕이나 아니면 성왕이 등장해야 돼요. 됐죠? 여긴 4세기에서 5세기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6세기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영량왕, 영유왕, 부장왕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는 왕보다도 여기는 6세기는 왕보다도 을지문덕이나 혹은 영계소문 같은 을지문덕이나 영계소문 같은 사람들이 더 유명하단 말이에요. 왜? 이 나라는 왕보다 왕을 넘는 파워를 갖고 있는 장군들이 있었어. 그래서 고구려는 귀족 연합체가 훨씬 세력이 컸다. 그래서 일대 을지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파워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고요. 연씨는 연개소문 알아서 상상하세요. 그의 아들이 연남생이에요. 그럼 연씨가 유명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긴 6세기. 그럼 여기에도 4세기쯤 우리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 내물왕. 그죠? 내물왕을 도와서 장수왕이 도와주었어. 그래서 외를 물리쳐주고 호명 그릇을 두고 가고 이게 내물왕이죠. 자, 이렇게 4세기부터 6세기까지 대략 봤다면 이제 4세기 말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는 무슨 일이 있나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는 고구려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 조금 아까 거론했어요. 자,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예요. 이때 중국은 수나라예요. 자,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여러 나라로 나눠져서 매우 복잡했어요. 근데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문화의 기틀을 다진 시대야. 이래서 수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운하도 뚫었잖아요. 그죠? 대운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수가 40년을 못 가요. 그리고 일단 수가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요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이 고구려도 내 거로 만들어 볼까 욕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여기를 침략해 오는데 여러 번 공격해 와요. 이럴 때 수나라가 공격해 올 때 살수 대첩이 매우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천강물을 막았다가 이들이 들어오니까 물보를 뻥 뚫고 그래서 을지문덕이 이겼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잘 막아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살수대첩이 피해가 엄청 났대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왔었어도 또 여기 와서 평양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오면 막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을 걸 이러고 어렵게 왔더니 을지문덕은 먹을 걸 다 불질러 버리고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나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와서 쫄쫄 굶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나라는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대운하 때문에 고된 노동, 토목공사로 힘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래서 살수대첩이 수나라에 엄청난 상처를 안겼다. 이제 수가 멸망하고 당나라예요. 당에서는 계속 그러죠. 야, 우리나라 수를 저렇게 멸망시킨 저 고구려, 내가 언젠가는 얘를 한번 공격해서 내 거로 만들어 보리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가
랴호강을 끼고 고구려는 산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성 중에 한 산성, 안시성이죠. 안시성에서 누군가가 잘 막아내. 이게 누구예요? 양만춘 장군이에요. 안시성을 양만춘 장군이 잘 막아내었다. 양만춘이에요. 자, 이때 당나라에서는 많은 군사를 몰고 와요. 이때 수나라가 올 때도 별동대 30만을 데리고 와. 이건 특수부대 같은 거래요. 별동대 30만을 데리고 와서도 사유세에서 정말 대패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당태종이 올 때 그거만 데리고 오겠어요?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안시성이 지대가 너무 높았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얘네가 끄떡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추워지고 여기가 얼마나 추운 곳인데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떠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무사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산성을 쌓아라. 안시성보다 높게. 쌓았어요. 근데 너무 급했죠. 그래갖고 막 다지지도 못하고 그냥 얼른 쌓았어. 인구가 많으니까 가능했겠죠. 자 이제 일로 올라가면서 야 안시성 너네 이제 우리한테 끝났어. 막 이러고 신나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러면 양만춘 장군 여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밤마다 할머니와 노인 양반들이 내려가서 땅을 굴에다가 그렇게 구멍을 냈대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만히 안 있었대요. 안시성 전투 봤죠? 그렇게. 자, 어느 날 비가 쭉쭉 내리는데 정말 이 산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또 안시성 쪽으로 무너졌고 안시성이 더 튼튼해졌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이제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후퇴를 할 때 가면서 화살도 맞아서 눈이 멀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당나라를 이겼어요. 누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딱 외워놔야 돼요. 시험에 항상 잘 나와요. 자 다시 수나라와 싸운 살수대첩이에요. 자 수나라와 싸웠어요. 살수대첩이에요. 됐죠? 자 이제 당나라랑 싸웠어요. 어디서? 안시성에서. 누가? 양만춘 장군이. 됐죠? 이응, 이응, 이응. 어떻게 좀 외워야 합니다. 자, 난 나이가 많아서 있었어도 내가 외운 거 보면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6세기에서 7세기 말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통일신라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자, 이제 삼국통일 과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지난주 수업에서 들었을 텐데 복습 과정입니다. 자, 삼국통일. 자, 신라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그죠? 신라는 마온령비, 황초령비, 북한산 순수비, 충주 고구려비 옆에 단양 적성비, 대가를 물리치고 창녕비, 한강을 다 차지하고 신라가 이렇게 커졌어요. 와, 이제 신라는 이때까지 저 당나라를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까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이 정도로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 6세기의 진흥왕 때입니다. 자, 진흥왕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6세기에 그 어마무시한 성왕을 사망시키고, 그죠? 성왕을 암살단을 보내서 성왕을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한강 유역까지 내가 다 차지했어. 그런데 6세기에 성왕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 복수를 하려고 넘어왔겠죠. 이때 무왕, 위덕왕, 법흥왕, 아니 법왕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이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동증자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의자왕이 처음엔 되게 정치를 잘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사치와 방랑을 좀 했다 이런 기록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의자왕이 야 우리의 성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공격합시다 그러면서 가갖고 이 신라의 대야성을 정복해요.
근데 이 대하성에 누가 있었냐면 김춘추의 사위가 이 대하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위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신하들이 이 사위를 안 좋아해서 나쁜 사위였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하성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복이 돼 버려. 그럼 신라의 가장 큰 대하성이 정복됐어. 그리고 이 근처에 40여 개의 성이 다 넘어갔어. 이제 신라는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때에 김춘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진흥왕은 화랑도를 크게 키웠죠. 나라의 사업으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있었어요. 김유신. 그런데 이때 김춘추가 가만 보니까 어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때 고구려에는 누가 있었냐면 연개소문이. 근데 연개소문은 왕보다 힘이 셌어요. 그래서 연개소문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야 너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져간 거 이걸 우리 돌려주면 내가 생각해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얘를 김춘추를 가두는데 뭐 소외가 뭐 무슨 거북이의 간을 내놓고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꾀를 써서 탈출해 갖고 돌아온다. 돌아와서는 이때는 이제 선덕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어렵게 차지한 이 땅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서 이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는 한강이 있어. 한강이 있으면 어디를 갈 수 있다? 당나라를 갈 수 있지. 그리고 옛날에 얘네는 서로 싸웠기 때문에 당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갑니다. 자, 당을 가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김춘추는 당의 풍물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의 모습을, 당의 그 옷도 되게 선호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자, 이제 당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뚝뚝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가 얼마나 얄미운데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면 넌 나한테 무엇을 주리? 서로 딜을 했겠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 고구려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당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나당이 연합해서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킬까요? 나당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힘없는, 지금은 여기가 약하니까, 그죠? 여기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660년에 어느 왕 때? 의자 왕 때에 누구가 계백 장군이 계백 장군이 어느 전투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마지막을 맞으면서 백제가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고구려는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몇 번 공격을 해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후퇴하고 하다가 결국 당은 위에서, 여기에서는 김유신이 뭐 이렇게 해서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언제 멸망하느냐? 668년 누구 때? 영계소문일 때 영계소문이 사망해요. 사망하면서 그의 자식들과 귀족들끼리 내분이 일어요. 그래서 그때 내분이 일면서 슬슬 멸망하는데 마지막 전투 평양성 전투에서 끝나더라. 이게 고구려의 멸망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당이 연합을 해서 요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당이 연합해서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켰으면 이제 고구려 땅은 당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넘어갔을 건데 당군은 계속 안동 도호부, 웅진 도독부, 계림 도호부를 두고 여기를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거 줬는데도 계속 간섭하니까 여기도 참지 못하는 거죠. 안 되겠어.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나당 연합이 있었고 이젠 나당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자, 나당이 연합했어요. 자, 나당이 연합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죠? 백제를 멸망시키겠죠? 백제 멸망. 그 다음 고구려 멸망. 그 다음 나당 전쟁이 들어가야 되죠? 나당 전쟁.
갈수록 글씨가 형편없어집니다. 자, 이거 이후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 거예요. 삼국 통일.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자꾸 나오냐 하면 1, 2, 3, 4 보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나와 당이 연합했어. 그래서 백제를 맨 처음 멸망시킬 때 어느 왕 때? 의자 왕 때에 어느 장군이 계백 장군이 무슨 전투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마지막을 맺었다. 이 황산벌 전투가 사비성이에요. 됐죠? 자, 이제 고구려 멸망이에요. 여기는 보장왕 때 어느 장군이 연계 소문이 사망해요. 그리고 네 분이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양성 전투에서 끝이 난다. 됐죠? 그리고 요게 잘 나와요. 뭐냐 하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입니다. 여기는 위치도 있어요. 저 구리 가는 쪽에 그리고 군산 가는 쪽에 그래서 여기는 육군이 여기는 수군이 이렇게 해서 당군을 다 몰아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군은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얘네는 커플이에요. 매소성이 문제에 나왔으면 답은 기벌포. 기벌포가 나왔으면 매소성이 답. 알았죠? 얘는 항상 커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삼국이 통일됐어요. 요때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삼국이 통일됐어요. 그러면 이제 삼국이 통일된 우리의 모습은 밑에는 통일신라가 이제 발해가 나오는데 발해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발해가 이제 여기에 들어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일신라를 봐야 돼요. 통일신라의 세력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통신과 발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자, 삼국통일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부흥운동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각 나라의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나더라? 한번 봐줘야죠. 자, 근초고왕의 후손이에요. 무령왕과 성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흥운동을 안 했겠어요? 백제를 다시 살려보자. 그래서 백제를 다시 만들어가. 근데 이 지도가 어머님들이 보실 텐데 걱정이네요. 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머님들 영상 보지 마세요. 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복신, 도침, 흑치상지 그리고 의자왕의 아들 풍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을 했다.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백제 땅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었어요. 자, 복신, 도침, 흑치상지,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 흑치상지 장군이 대단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가 까맸대요. 그럼 까만 이는 왜 그랬을까? 까만 칠을 했을까? 아니면 커피콩 같은 거를 많이 먹었을까? 저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를 까맣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22담로의 비밀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쨌든 역사학계에서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의 정확한 역사는 흐름은 알게 해줘야 된다 싶어서 얘기는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해요. 그런데 서로 못 믿어서 자기네들끼리 죽여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약 3년 정도 갔는데 끝이 났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전투. 그런데 백제가 이렇게 다툴 때는 항상 일본에서 지원군이 와요. 그래서 이때 신정왕후가 지원군을 보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는 백강전투이다. 여기가 백마강 있는데요. 그래서 백강전투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요즘은 또 백강전투가 시험에도 곧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백제 멸망은 황산벌 전투. 그죠?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는 백강전투. 나중에 또 후백제가 나올 때 거기는 또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 이런 거를 한 번에 딱 묶어서 알아두면 조금 더 암기하기 좋겠죠. 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고구려도 당연히 일어나야죠. 우리 장수왕가, 강기토대왕가, 그 위대한 어마무시한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흥운동 해야 돼요. 고현무, 건모삼, 안승이에요. 안승이 금마저예요.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했어. 이 금마저가 익산 근처예요. 여기에서 부흥운동을 했어. 어떻게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에서 했느냐. 그죠? 이때 고구려가 멸망할 때 안승이 보정왕 후궁의 아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승이 내려올 때 유민들을 좀 몰고 내려왔는데 이때 망명을 하는데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벼슬자리도 주고 신문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에 나라도 세워요. 요때 나라가 보덕국이에요. 이 보덕국이란 나라가 약 3년 정도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완전 강력하게 일었다. 거기다가 신라에서 이렇게 일었던 거 보면 김춘추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와주려고 했겠구나 이런 걸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김춘추가 당나라에 고구려를 줘버려서 나라를 팔아먹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김춘추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었을까? 그래서 나당 전쟁으로 몰아내고 부흥운동도 도와주고 그죠? 급하니까 손을 잡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얄밉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안동도호부, 웅진도호부, 계림도호부를 두고 참견도 하지만 이들을 저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막 정말 고구려 유민들이 형편없이 살다가 유민들을 모아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모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유민들이 계속 늘어나 요 근처에까지 올 때는 이제 자기 아들 대조영까지 같이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동모산까지 왔어요. 동모산에 와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자, 이겁니다. 자, 발해. 처음에는 발해가 아니었어요. 진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진국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때만 해도 발해라는 나라를 진국을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이 큰 당나라와 대항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당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저 녀석들이 고구려의 후예면 저것들이 조용히 안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먼저 너를 여기에 소수민족의 장군으로 임명하노라 그러면서 발해 지역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러면서 이름이 발해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누가 여기에 발해만이래요. 그래서 발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 이름은 발해가 뭐예요? 아무튼 발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까지 봤어요. 이제 부흥운동 받고 아까 이제 삼국이 통일된 거는 아까 삼국통일도 의미를 제대로 못 봤네요. 최초의 민족 통일이었고 통일신라 여기 삼국 통일된 거 통일신라 최초의 민족 통일이었고 삼국이 그런데 이거는 민족 문화를 뭐 삼국이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민족 문화가 발전하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외세의 도움으로 통일되었다. 더군다나 반쪽 통일밖에 못 되었다. 이건 또 한계점이다. 그죠? 우리가 삼국이 통일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건 또 문제가 있었다. 근데 통일신라를 살펴보면 김춘추는 이들을 구서당에다 군사제도에다도 이들을 다 포함시켜요. 유민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김춘추는 그들을 군대 소속을 유민들을 군에 소속시켜 준 거 보면 김춘추는 진짜 한민족을 이렇게 어우르려고 했었던 의도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바로 통일신라 들어가기 전 신라를 전반적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이 수업을 마무리할게요.